사이코패스 살인마인 남자. 지금껏 남자가 죽여온 여자들은 모두 20, 30대의 젊은 여자였고 흑발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티켓에 문제 생기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제 명함인데요. 검은색 머리를 가진 여성에게 이상 성욕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냥 사람을 무심하게 죽이는 사이코패스로 왜 사람을 죽이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아니 뭐 대단한 이유가 필요한 거야? 원작 소설에서 이 남자는 어린 시절 흑발 머리를 가진 엄마에게 학대당했다는 설정입니다. 아빠가 어린 나이에 죽어서 엄마는 우울증을 앓았고 어린 아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남자는 성인이 되어 흑발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보면 성욕이 솟구쳐 올라 아랫배를 찌르는 방식으로 살해합니다. 그래서 흑발의 여성만 범죄 타겟으로 삼죠. 영화에서는 피해자를 욕조에 속박한 채로 익사시키는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여성의 아랫배를 찌르는 방식은 너무 잔혹하여 원작의 상징적인 여성의 출산이나 양수의 이미지는 그대로 살려 익사시키는 것으로 범행 방식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중독. 이것만 있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뭘 샀는지, 뭘 원하는지, 뭘 가졌는지, 뭘 처먹었는지. 술 먹고 버스에 스마트폰을 놓고 내린 이남이. 우연히 나미의 핸드폰을 줍게 된 남자는 나미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음 타겟으로 설정합니다. 나미를 죽이기 위해 일단 나미의 핸드폰을 털어 개인정보를 모두 얻게 된 남자. 나미가 일하는 카페까지 방문하는데요. 혹시 자두웨이드는 지금 없나요? 메뉴에 없는 건데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작년 여름에 되게 맛있게 먹었어서. 남자가 단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남이었지만 저 자두웨이드 하나 주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기억하시네요? 단골들만 드렸던 거라 제가 다 기억을 해요. 그러셨구나. 반대로 아빠는 단골들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었죠. 실제로 나미의 아빠는 그 남자가 단골이 아닌 것을 한눈에 알아보는데요. 처음 왔는데 단골인 척하고 우연 같아? 여기서 아빠는 SNS에 익숙하지 않은 전통적인 세대를 상징합니다. 스쳐 지나간 카페의 모습만 보더라도 손님들은 모두 핸드폰에만 몰두하고 있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유명 카페에 와서 SNS 인증샷을 남기는 것 뿐입니다. 나미도 마찬가지로 쉬는 시간이 나면 핸드폰에만 몰두할 뿐 카페 손님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실에 관계와는 단절된 채 핸드폰 속에서만 관계를 맺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죠. 이남이 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냐? 반면에 나미의 아빠는 단골들과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가 실제 단골이 아님을 바로 눈치챕니다. 나미의 부캐. 나미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총 3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인 개인 SNS, 두 번째는 나미가 다니는 곤약 회사의 마케팅 계정, 그리고 나미가 비밀로 운영하는 키르케 NM 계정이 있죠. 이 계정은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고 후기를 남기는 계정입니다. 나미는 맛을 잘 아는 일명 맛잘알인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나미의 방 안에는 새로운 레시피들이 많이 담겨있죠. 나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키르케 NM, 그리스 여신 키르케와 나미의 이니셜 NM을 딴 것입니다. 키르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인간을 다른 동물로 변신시키는 걸 즐겼죠. 그래서 키르케는 변신을 뜻하고 키르케 NM은 나미가 또 다른 자아로 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자의 정체에 대한 복선입니다. 남자의 정체. 연락주세요. 제 명함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영화의 초중반까지 남자는 자신을 오준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을 쫓던 형사 우지만은 가출한 아들 우준영의 이름을 약간 변경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가만히 있어. 준영이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하지만 영화 중반에서 남자는 경찰에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자신은 오준영이 아니라고 밝히죠. 바로 키르케가 상징한 대로 오준영은 남자가 변신한 인물일 뿐입니다. 사실 남자가 과거에 우준영을 살해했고 누군가 자기를 쫓을까봐 우준영인 척 살아왔던 것이죠. 야, 이거 상당히 치밀한 놈인데요, 이거? 이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냐면 자신의 식성까지도 오준영에 맞춰버린 남자입니다. 오준영이 좋아하던 반찬인 참나무를 챙겨 먹고 과일도 생전에 오준영이 좋아한 자두를 즐겨 먹는데요. 심지어 나미의 카페에서도 굳이 자두에이드를 주문하죠. 자두에이드를 어디 가도 이렇게 파는 데가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준영이 자두에이드를 주문한 이유는
나미가 준영을 단골 손님으로 느껴 나미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원래 준영이 좋아하던 자두에이드를 주문함으로써 준영이인 척 연기하려는 중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이 어딨어? 나 준영이에요. 이걸 진짜 속네? 심지어 오준영의 친아빠도 순간 속아 넘어갈 정도로 남자는 오준영에게 동화되어 있었죠. 스마트폰의 비밀. 24시간 내로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살려줄게. 근데 남이야, 이제까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결국 남자는 나미의 아빠를 폭행하고 나미를 유인하는 데에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24시간 내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오면 살려주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나미에게 연락이 올 만한 관계를 모두 파탄시켜 놓은 상태였죠. 물론 연락이 와도 죽이긴 할 거면서 일부러 피해자를 놀리는 말을 한 겁니다.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연락이 오면 살려줄게. 이 말은 남자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영화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현대인간은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카톡에 저장된 연락처만 최소 수십 명이고 SNS로 알고 있는 인물은 수백에서 수천 명이죠.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 연락이 닿을 만큼 진짜 중요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몇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스마트폰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곳곳에 스마트폰과 연관된 중요한 장치들을 숨겨놨는데요. 여기서 스마트폰은 개인정보부터 취향, 심지어는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진 심리까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남자는 사람을 죽이면 꼭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그 사람이 죽기 직전 사진으로 바꿔놓죠. 일종의 의식 같은 건데요. 스마트폰 잠금 화면은 보통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혹은 자기가 가고 싶은 장소 등 행복한 사진을 저장하는 공간인데 남자는 그 화면에 그 사람의 가장 암울한 사진을 저장하는 겁니다. 마치 살인으로도 풀리지 않는 욕구를 현대인의 분신과도 같은 핸드폰에 기록함으로써 마지막 행복까지 파기한 듯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피해자들은 얼굴이 물속에 잠기기 직전의 정면 사진인데 첫 번째 피해자인 우준영만 얼굴의 반은 물속에 잠겨있고 반은 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독이 숨겨놓은 장치인데요. 우준영은 주요 인물인 형사 우지만과 연결되는 중요한 피해자인 동시에 로마의 신 두 얼굴의 야누스를 상징합니다. 야누스는 출입문의 신으로서 사실 수호신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녔지만 두 얼굴을 가졌기에 현대에는 겉과 속이 다른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사진 속 준영은 살해를 당한 피해자 우준영과 사이코패스가 연기하는 오준영,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나타내고자 준영의 사진만 다른 피해자와 다르게 찍은 것 같습니다. 또 영화의 촬영 기법도 스마트폰을 상징하는 구성이 많은데요. 뭘 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남자가 나미를 지켜볼 때 항상 스마트폰의 앞면 카메라를 활용해서 지켜보죠. 그래서 나미의 확대된 얼굴샷만 주로 보게 됩니다. 영화 전체적으로도 카메라를 멀리 배치해서 배경과 배우가 함께 담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듯이 배우의 얼굴만 좁게 담긴 장면이 많죠. 실제로 이 구성은 범죄의 단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휴대폰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핸드폰을 바꾼 나미. 안심하면서 새 핸드폰을 다시 사용하는데요. 이 다음 장면에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 나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는데 사실 이 화면은 바꾼 스마트폰도 이미 해킹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장면의 클로즈업들과 화면 색감이 다른데요. 즉 이 화면 구성은 사이코패스가 해킹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 나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미 바꾼 핸드폰도 해킹당한 상태라는 걸 촬영 기법과 색감으로 표현한 복선이었던 거죠. 결말 해석. 나미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복수심에 남자를 총으로 쏴버렸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출생신고 미등록자로 추정. 신원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남자는 죽지 않았지만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붙잡혔고 오히려 언론에서는 나미가 더 화제가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미를 찍는 것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가해자는 잊혀지고 피해자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현실에서도 가해자의 정보는 인권 보호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정보만 사람들에 의해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사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결말이네요. 실제로 영화를 다 보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임시완이 연기한 남자의 정체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남자의 진짜 이름은 뭔지, 나이는 몇 살인지 관객은 알 길이 없습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줄거리의 개연성을 위해 가해자의 배경이나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여기서는 결말에 피해자의 정보만 공개되고 가해자의 정보는 숨겨지는 현실을 담기 위해 일부러 가해자의 정보를 철저히 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담고 사는지, 그리고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영화였네요. 스마트폰 대기화면 속 여자의 사진을 보면서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기에는 아무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밀번호를 뚫어버린 스마트폰은 이제 알몸이나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책,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저자 일본의 추리소설가 시가 아키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